반갑습니다. 작은 용시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쵸? 네.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내일은 영상 6도까지 떨어진다고요? 내일 좀 단단히 옷을 입고 하시고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금 얼음이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서리도 올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옷에 이런 거 단단히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그쵸? 따뜻하시죠? 네. 네. 사실 지금 이제 명절 지나고 추석 지나서 많이들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안 되시죠? 저희도 좀 되게 조용해요. 아주 많이 조용해요. 저희도 지금 매출이 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손님도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쿠폰제로 좀 하고 있는데 그 쿠폰제 손님들만 이제 쓰고 계속 적립이 안 돼요. 손님들이 적립하시죠? 옛날 같으면은 적립하시죠? 그리고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서 그냥 가세요. 오늘도 좀 그랬어. 요즘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그 현금이나 이런 돈이 많이 지금 없다는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 좀 쓸 돈이 좀 지금 부족해서 다음에 월급 받을 때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써야 될 돈은 써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매출을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요번 달에 뭐 있었어요? 저번 달에? 추석 있었잖아요. 추석이 있죠. 또 중간중간에 또 노는 날 좀 있죠. 개천절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쉬는 날은 참 많아요. 근데 어때요? 수입에 비해서 내가 지출하는 돈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벌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월급쟁이가 좋다는 얘기예요. 월급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따박따박 그 시간 내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내가 다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만들어 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벌었던 거라도 끄집어내가지고 줘야 돼요. 다른 거라도 메꿔 놔야 되거든요.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케이스가 메꿔놓을 일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체인점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요즘에는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체인점은 이제 시대가 이제 지났다. 체인점은 시대가 지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 같은 직원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가 가족 같은 직원.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가족 같은 직원이 있잖아요. 제자리 키웠으면 이 사람이 나를 오로지 믿고 나서 내가 너 계속 있었으면 너 체인점 내줄게. 가게 하나 오픈을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원장님. 저 지금 돈 많아요. 제가 오픈할게요. 우리 어머님이 돈 내주신대요. 저 오픈할게요.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국에 지금 미용실이 그렇게 많아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첫 번째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체인점의 개념이 요즘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면 체인점을 오픈했는데 5년 이상 장기적인 체인점이 없어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체인점 생겨서 막 불같이 올랐는데 5년 뒤에 가는 게 다 없어졌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인점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게 뭐냐면 체인점을 내가 많이 오픈해서 내 이름을 가지고 많이 오픈시켜야 시대는 이제 지나버렸다.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뭘까?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가져갈까? 그걸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체인점 많이 내면 돈 많이 벌죠. 그쵸? 뭐로 벌어요? 보증금하고 가맹비하고 뭐 권리금도 있고 재료비도 많고 뭐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 앞으로 시대는 어떤 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작은 명실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121탄은요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객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과 생각 있게 사는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 것이며 생각이 있게 사는 사람은 어떤 현상을 일으킬 것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저번에 굉장히 제가 쓴소리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단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전국을 찔러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은 정말 좋아요. 기술은 정말 좋은데 그 기술이 외국에 나갔을 때 그 기술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을 때 당당하게 정상적으로 외국 사람과 견주어서 똑같은 비용을 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냐고요.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가끔씩 손님들이 물어봐요. 죄송해요. 강의중입니다. 나중에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가끔씩 이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네 자체가 외국에서 사신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의 우리나라 수준과 외국 사람의 수준의 차이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미용실과 외국 사람이 운영하는 미용실, 특히 이제 가까운 이제 제가 일본 얘기를 좀 할게요. 일본 사람의 미용실과 한국 사람의 미용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머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머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더 잘해요?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잘해요. 어? 지금은 한국 사람. 지금 한국 사람이 더 잘해요? 네? 일본 사람이 더 잘해요? 그쵸,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은 일본 문화에 맞게끔 머리를 잘하는 거고 한국 사람의 문화에 맞게끔 잘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깔끔한 걸 좋아해요. 한국 사람은 깔끔한 커트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일본 사람들은 약간 샤기의 느낌에서 거칠은 느낌이 좋아해요. 제가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때 아마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런 머리를 하게 됐는지. 자,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지금 현재 비용, 커트 비용을 받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요 2만원, 3만원이에요. 만원짜리도 있어요. 만원짜리 커트 요금도 외국에서 만원짜리 커트 요금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최저가 5만원 이상이에요. 그런 미용실도 많다는 거죠. 알 수도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우리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력은 좋고 많이 하고 있으면 하지만 문화를 갖고 있는 것과 아닌 거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외국에 나가서는 비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나가면 굉장히 비싸다는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손님이 가끔씩 이번에 이제 손님이 어디야 스웨덴인가로 가신대요. 저보고 커트 좀 가르쳐달래요. 가서 직접 머리 자른다고. 왜냐면 거기는 너무 비싸니까. 커트 요금이 너무 비싸서 거기는 직접 내가 잘라야 된대요. 근데 마음에도 안 드는 게 자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가 과연 어떤 문화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방을 너무 잘하는구나. 모방을 잘하는 거고 창조를 많이 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모방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정말 잘하는데 새로운 걸 창출을 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정말 하지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국에 있는 미용실에 13만 개의 미용실이 있는데 그 13만 개의 미용실들이 거의 원장님들이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막 얘기했죠. 뭐죠? 우리가 막 자꾸 재료상한테 막 휘둘린다고.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재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리드를 해서 끌고 가서 뭐 필요하시니까 뭐 준비해 주시고 뭐 준비해 주고 뭐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무지해서 생긴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 자체가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공부를 하고 내가 이 직업을 선택을 하는 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선택한 직업에 있어서 내가 최고가 올라가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게 뭐예요?
생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라는 거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앞에 굉장히 유명한 만두집이 있어요. 유명한 만두집이 있는데 이 사장님은요 원양어선을 20년을 타셨어요. 근데 이 원양어선을 20년을 타시고 그리고 나서 만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만두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만두 가게를 오픈하셨는데 그게 불과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방송을 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방송에서 여러 뭐 세계 정보통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데에서 한 두 군데가 세 군데에서 방송을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임이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30개가 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분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국에 수많은 만두집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죠.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사람들은 만두 하나를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일을 했지만 자기 레시피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지. 규격화된 그런 만두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지. 맛은 있어. 하지만 몸으로 했다는 거죠. 몸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만두만 빚었던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죽으라고 만두만 빚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인 거죠. 거기까지. 근데 이 사장님은 제가 곰곰이 이렇게 저희 고객님을 모시는 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머리 자르시고 파마도 하시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고무도 사시고요. 지금 한 5년 만에 고무도 사시고요.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시고 그래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5년 딱 끝나고 나서는 거의 많은 돈이 없었는데 진짜 진짜 조그만한 집에서 만두를 해서 그거를 빚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사장님이 왜 성공을 했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분은요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것도 생각하고 그 레시피를 아예 그냥 정형화하고 만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전국에 있는 미용실 만두집들이 그 사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했으면 전국에 있는 만두집이 다 성공했겠죠. 하지만 99%는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미용 쪽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미용 쪽도 똑같이 13만 개의 미용실이 있는데 다 잘 되나? 제가 볼 때는요, 몇 시에 출근하세요? 10시 출근해요? 퇴근은 몇 시에요? 7시 조금 7시 퇴근하면서? 평상시 항상 정해져 있어요? 매출이 많이 나와요? 때에 따라 달라요. 때에 따라 다르죠? 한 1,000만 원 이상 찍어요? 네? 죄송해요. 전곡을 찔렀네요. 네? 제가 볼 때는요, 그 정도 해서 제 생각으로는 혼자서 홀로 미용실을 하는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면 최소한 아무리 못 찍어도 7, 800 이상은 찍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찍어요? 찍기 위해서 왔어요. 찍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예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300, 400 가져가면 그쵸? 조금 더 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 이상은 찍어야죠. 나 홀로 미용실에 있으면서 동네 미용실에 있으면서 혼자 미용실을 원장님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최소한 아무리 돼도 1,000만 원 이상은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한테 원가가 떨어져요. 그래야지 한 600, 700 이상은 가져가셔야죠. 투자 대비 그게 맞지 않나요? 투자 대비? 그게 맞죠.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 미용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만두집의 사장님처럼 연구를 해서 그분은 5년 걸렸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5년 걸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미용 쪽도 그게 5년 안에 그게 가능할까? 제가 생각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생각을 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똑같은 미용을 하면서도 제가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자꾸 숙제를 내드려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제자들 막 생기고 이제 사람들 이제 지인들 막 생겨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서 너는 내가 이렇게 답을 줘요. 너 이렇게 해서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하긴 해요. 왜? 시키니까 하긴 해요. 근데 다 하질 않아요. 하나만 해요. 단적인 거로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하자면, 예전에 어떤 사람은 사진만 올렸으면 내가 이제 커트 100작품 올리기 시작해요. 막 사진 하나만 딱 올려요. 그러면 와 계속 그게 이제 계속 여드러고 가니까 야 이거 진짜 대단한 놈이구나. 이러니까 성공하는구나.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참 단순해요. 똑같은 거 계속 하고 다른 사람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무지가 돼버려요. 그게 똑같은 거 계속 올라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다른 사람이 또 하다 보면 식상해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새로운 걸 추구를 해요. 그러면 제가 또 얘기를 해요. 사진 한 장만 올리지 말고 동영상 찍어. 동영상 찍어요. 동영상 또 찍어 오는 거. 와, 이놈 진짜 대단하다. 동영상도 찍으라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은요, 또 사람들이 무지해버려요, 또. 식상해, 이거 재미없어. 그럼 제가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글 써. 글을 쓰라고 해요. 안 써요. 또. 왜? 사람들은 식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똑같이 맨날 동영상 올리고 그러는 거는 재미없거든요. 안 봐요. 그래도 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야, 이 사람이 진짜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은 뭘로 하는 줄 아세요? 글이에요, 글. 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바로 글입니다, 글. 글이 문자가 있는 상태의 사진과 문자가 없는 상태의 사진은, 문자가 없는 상태에 글이만 있는 사람들은요, 몸으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으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1000만 원 못 찍습니다. 찍어도요, 롱런하지 못합니다. 제가 다 드렸어요. 근데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동영상도 찍었어요. 글도 썼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5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5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고생을 왜 죽어라고 왜 이렇게 오래 하려고 그래? 우리 가끔씩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미용장 공부할 때요. 미친 듯이 오랫동안 하는 막 진짜 죽어. 막 스트레스 받아 죽어. 잠도 못 자고. 빨리 다니는 게 능사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빨리 다니는 게 능사예요. 근데 우리 공부도 그래. 미용하러 내가 시작했잖아. 아니 빨리 해서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빨리 해가지고 좀 하자고. 왜 지질이 크게 막 10년, 20년까지 내가 미치도록 공부를 해야 되냐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니까요. 왜 지질이로 몸으로만 해서 오랜 시간을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놔서 내가 나중에는 오라베리나 로도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맨날 늦어요. 그리고 맨날 푸념하고 불평불만 늘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면서 머리를 하면서 헤어를 하는 사람이고요. 글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사진만 띄고 올리겠다는 그냥 가식적인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했어. 예쁘다 안 예쁘다 나 이거 성과 했어. 하긴 했지. 결과는 나왔지. 하지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나중에 창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 그쵸? 그런 생활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지쳐요. 지쳐. 지금 제가 볼 때는 미용실 하면서 동네 미용실에서 하시는 분들 20년, 30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지치신 것 같아요. 가격도 싸지, 손님은 오지. 그냥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나와서 그냥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없이 나와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지쳤어 이제. 뭐 세미나 하는 것도 지쳤어 이제. 그냥 할 줄은 알거든. 그냥 손님 그냥 기존에 있는 손님 하면서도 먹고는 살거든. 한 30~40%의 미용실 원장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게도 내놔도 안 나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고 어차피 여기 그만두고 딴 데 가서 오픈할 거 또 오픈해봐줘 또 힘들고 돈만 까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기인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어차피 미용을 했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조금만이라도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참 무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지금 20년이라는 미용 생활을 하면서도 15년 동안 머리로 하지 못하고 몸으로 했다는 거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제가 생각을 했으면 지금보다 이렇게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고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무지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저는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머리로 하지 않고 몸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오래 더 주요할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줄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그거를 쌓아오는 그게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줄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었을 텐데 늦게나마 지금 그걸 길들여서 늦게나마 깨달았다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15년 이 가게 이 머리 만지는 사람을 제가 여기 오픈한 지 지금 6년 좀 넘었어요. 제가 여기서 나눠줘요. 여기서 나눠주고 제 인생의 그 전환점은 제가 미용장을 따고 나서 딴 것과 안 딴 거의 차이예요. 미용장을 땄을 때와 미용장을 따지 않았을 때 인생이 완전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잘 생각해보면 제가 15년 동안 이루었던 성과보다 지금 제가 6년 동안 이루는 성과가 훨씬 더 많아요. 15년 동안 이뤘을 때는 제가 몸으로 일했어요. 몸으로 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6년 동안은 뭘 했어요? 머리로 일을 했어요. 생각하면서 뭐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일어나고 자료가 생기고 레시피가 생기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또한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일수록 그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함과 동시에 앞에 계신 분이 몇 명이나 과연 따라서 할까요? 사진도 찍어야지, 동영상도 찍어야지, 글도 써야지. 과연 몇 명이나 여기 계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따를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은요, 환경은요, 모든 환경은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거는 내 상황인 거지 다른 사람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참 서글프죠? 그죠? 참 서글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너 장사 잘 돼? 안 돼? 장사 잘 돼? 축하해 줄 수 있지. 장사 안 돼? 장사 안 되는구나. 거기까지야. 장사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너 장사 안 되니까 내가 여기 돈 줄게. 이거 가지고 운영비 써. 이런 사람 과연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너 장사 안 돼? 그럼 너 여기 와. 내가 기술 좀 갖춰줄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냉정한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요, 제발 좀 몸으로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시면서 하세요.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손님을 머리를 잘랐어. 그러면 이 손님 머리 자른 걸 해서 처음부터 처음에 자를 할 때는요, 두 줄도 못 써요. 진짜 두 줄도 못 써. 내가 커트를 했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했어. 사진 찍어. 손님들 머리 한 거 사진 찍어. 찍어요, 안 찍어요? 못 찍어요? 아유, 이게 모자이크 촬영 되잖아. 나 누군데요? 그러면서 모자이크 촬영되는 사진 찍고, 제가 공부 좀 하려고요. 그러면 사진 찍고, 그럼 손님들 다 찍어줘요. 찍게 해줘요. 저 모자이크 지금 100%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해요. 손님, 제가 얼굴 나오면 저 소송 거세요. 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니면 뒷모습만 찍을게요. 찍어요. 찍고 나서 그거를 커트를 한 거 내용을 줄줄이 처음에는 2줄 써요. 근데 그거를 한 10장만 해보세요. 10장만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면서 글이 막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영상도 찍어요. 근데 그거를 왜 남을 의식하냐 이거지. 남을 왜 의식해? 나 아까 얘기했지. 나 장사 안 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줄 거야? 나 장사를 잘 된다고 그 사람이 뭐 해줄 거야? 아니잖아. 남은 왜 의식하냐고. 나만 생각을 하라고.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시라는 거야. 거기다가 또 플러스 뭐예요? SNS에 올려보세요. 그거 보고 고객이 와요. 안 올 것 같죠? 그거 보고 고객이 와요. 정말 신기하게 와요. 저희 미용실이 하루에 한 번씩 와요. 신 교수님이. SNS 보고. 그게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1년 뒤에는요, 엄청난 데이터가 생겨요. 그리고 그 고객님들이 와요. 그쵸? 어떻게 찾아서 오는지 모르겠어. 진짜 희한하게 어디서 찾아오는지 몰라요. 1년 뒤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글솜씨가요, 장난 아니게 막 날아다닙니다. 그거를 3년만 해보세요. 3년에서 5년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강의 못할 것 같아요? 합니다. 3년에서 5년 못할 것 같아요? 합니다. 왜? 글솜씨가 있는데 말이 안 나오겠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앞에 있잖아요, 제가. 롤모델이 제가 앞에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작품을 만들어서 뭔가가 달라야 거,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해서 글을 쓰는 거, 문서로 만드는 거. 생각의 차이는요, 문서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무지한 사람과, 아무리 나 이거 안 맞아 하더라도요, 글을 다 쓸 수도 있고요, 읽을 줄 알고요, 머리를 가이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똑같은 동종업계에 10년만 하시다 보면은요, 못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커튼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차이는 있겠지. 고객이 마음이 들고 안 들고 차이는 분명히 있죠. 이런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좀 많이 개선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사람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커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의 체인점 사업 시대는 지났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체인점 사업은 이제 지났어요. 가게가 조금만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뭘로 성공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는 사람과 머리로 하는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의 차이가 생기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요,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글을 쓰다 보면 자꾸 내가 처음에는 모방을 가지만 나중에 창조가 이루어져요.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내 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내 거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거를 전수를 해줘야겠죠. 그럼 강사가 돼요. 그러면서 강사가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제가 그렇게 된 케이스이고요. 또한 강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의 질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책이 생겨요. 책은 과연 곧 뭐예요? 저작권이라는 거예요. 저작권. 요즘 우리나라 저작권 때문에 삼성이나 이런 데 소송 걸리고 난리도 아니죠? 저번에 애플하고 해가지고 뭐 삼성이 몇천억의 저작료를 지불했죠. 특허권 때문에. 이거라는 거죠. 앞으로는요, 미용 시장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세집니다. 아주 세질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 거 마음대로 터치하지 마. 이런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될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만의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커트 기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런 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창조를 못하는 모방만 하다 보니까 무지에서 생긴 문제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만드셔야 돼요. 왜? 그 문제가 뭐예요? 글을 안 쓰셔서 생긴 문제점이라는 거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남의 걸 그냥 모방을 해서 그냥 참조할 필요 없이 모방을 해서 그거만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다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체인점 오픈하면 사업적인 체인점 오픈하면 잘 될까요? 5년 이상 못 가는 이유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체인점을 차렸다. 그러면 체인점이 이 체인점은 뭐가 특징이 있어? 이 체인점은 뭐가 특징이 있어? 이 체인점은 뭐가 특징이 있어? 특징이 없어요. 그냥 가게 싸게 해주면 돼. 인테리어 럭셔리하면 돼. 그런 체인점이 잘 되냐 할 수 있나 이거죠. 안 돼요. 왜? 인테리어가 럭셔리하고 특징이 없는 미용실은 뭐예요? 고객이 이걸 뭘 보고 오겠다는 거죠. 오랫동안 롱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미용실은, 이 체인점은 커트를 잘해. 이 미용실은 파마를 잘해. 이 미용실은 염색을 잘해.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고객이 건물이 미용실이 아무리 럭셔리하고 서비스가 아무리 좋고 막 여기서 매니저들이 막 3명, 4명이 있으면서 커피 신분 줘야지 막 안마가 해주지 이렇게 했는데 머리 망쳤어요. 손님 다시 갈까요? 서비스는 너무 좋아. 고객은요 서비스 좋다고 쫓아다니지 않아요. 내 머리를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한테 쫓아다니지 서비스 좋다고 절대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시대는 저작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많은 걸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이 앞으로 얼마나 사진도 촬영도 잘해야 되고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글도 잘 쓰는지 글 안 쓰는 사람은요 롱런하지 못합니다. 절대 롱런하지 못합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작품을 만든 거에 있어서 내가 커트를 한 거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글을 다 쓴 사람은 머리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사람은 나중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빨리 내가 습득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아니고 내가 그냥 사진만 띡 올렸어요. 그거를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건 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글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처음에는 2줄, 3줄. 나중에는요 페이지가 모질랍니다. 저 글 쓰는 거 보세요. 하루 제가 글 쓰는 거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글 쓰는 게 하루 동안 제가 글을 써요. 그러면 그 강의는 내용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몇 페이지가 A4 용지 한 페이지도 올라갈 때도 있고 2페이지도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글을 쓰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더 세밀해지고 커트도 똑같다는 거죠. 커트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글도 한번 써보세요. 용어도 자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숙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급하다고요? 급해요? 급하다고요? 급하니까 막 이쪽 저쪽 다 쑤시고 다니죠?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계속 쑤시고 다니세요. 계속 쑤시고 다니세요. 남는 건 결론적으로 나중에까지 남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지식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할 줄은 알죠. 하지만 특징이 없어요. 내게 없어요. 내게 없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자, 아셨죠? 앞으로 여러분들 꼭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용을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미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몸으로 하는 사람과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사람과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생각이 먼저 앞서야지 몸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생각을 하고 나서 머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손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 건지 내가 머릿속에서 구두를 먼저 그려보고 그거에 맞게끔 커트를 하다 보면 항상 실수가 없어요. 컴플레인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항상 몸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셨죠? 네. 앞으로 꼭 인지를 하시고요. 몸이 먼저가 아닌 생각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생각을 가진 걸 뭘 해요? 글로 남겨요. 아셨죠? 글을 남겨서 여러분들이 꼭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꼭 내 거가 생길 수 있는 내 거의 레시피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